2026년 2월 23일 214회차 라이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6년이 입에 배기가 좀 어려운데 참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2월 달에 잠실 엘스 쪽 그 잠실 세내역 임장을 갔었는데 잠실 엘스를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잠실 세내 클립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그 누구야 달려라 쭈님이 만들어 놓은 클립이 잠실 S 하니까 이렇게 뜨네요. 예,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이번 달에 잠실 세내 그리고 봉천, 지난주 노원, 이번 주 서울대 입구 그 링크도 한번 올려줘요.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입구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대 입구까지 가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2월달에 임장 갔던 지역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2부 순서에는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어 약간 좀 안정세가 그러니까 토어가 뭐라는 거에 대한 안정세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토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토어를 받았는데 매수 매도자 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변심이 생겨서 취소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토어 취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라이브를 보면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챙겨가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잠실 엘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쪽으로 이제 2호선 타고 이쪽에 오면 봉천 두산을 갔었죠. 봉천 두산 그리고 노원역 앞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2월 달은 거리가 상당히 되죠. 여기 이제 노원 여기 봉천에서 노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서울대 입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임장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임장을 꾸준히 오신 분들은 아마 느껴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죠. 어쨌든 지금 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호 엘리트 엘리트 가격이 전체 시장의 흐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엘스의 가격 변화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엘스 주변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스의 특징적인 사항은 지난 그 설 전에도 라이브 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엘스가 지금 다주택자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일정 정도 좀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S의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물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고의 폭의 여지도 지금 있는 걸로 현지 부동산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뭐 낮은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부 그 거래건은 이긴 하지만은 그 일부 거래건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조금 여유의 폭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살 사람도 다 샀고 이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시장의 지금 흐름이기도 해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봉천 두산을 갔습니다. 봉천 두산을 비롯해서 여기 관악 드림타운 이쪽이 이제 봉천 두산을 비롯해서 관악 드림타운에 이제 그 호경로를 비롯해서 다수의 부동산 어플에서 검색이 상당히 많이 된 아파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대한 인기 몰입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봉천두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20평대 매물이 이제 싹 다 이제 없어지는 상황까지 됐었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세금의 조율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근래 다주택자 물건들이 속속 또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지금 매물이 늘어났어요. 근데 매물이 늘어났는데 특징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군데, 10군데, 7군데, 이게 얘기하는 거가 비싸게는 팔고 싶고 여기 전세 안고 매매 이렇게 돼 있죠. 다주택자 물건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지금 그거에 맞춰서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매도자의 심리가 드러나면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호가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갭으로 살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또 이제 시장의 변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지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매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매물이 아예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특징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 중개 환영, 공동 중개 환영을 안 하는 동네가 봉천 두산입니다.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데가 봉천 두산이에요. 그런데 공동 중개 환영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다주택자 물건이기 때문에 빨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세 안고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금매, 공동 환영. 서로 공동 환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많은 부동산 중에 빨리 처리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입주는 2027년 12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7년 12월. 한참 남은 거죠. 한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2027년 12월이란 얘기는 25년 12월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다주택자다 보니까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격이 싸진 게 아니라 여전히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다주택자 본인이 급한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은 실거래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높게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가격들이 종부세를 이제 내야 되는, 다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많이 부과되는 시점이 되는 마지막 계약일인 5월 9일 전에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의 변화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상승 둔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가격 하락이 보일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봉천두산이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이제 또 이게 생애 최초로 봉천두산을 많이 샀어요. 근데 생애 최초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부담 능력이 어느 일정 정도는 돼야죠. 6억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봉천도상 11억, 12억에 거래됐다고 치면은 취득세까지 한다 그러면 근 현금이 6억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현금 6억이 있으면서 대출 6억을 끼고 살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은 사고 싶고 지금 돈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노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노원으로 흐름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2월 달에 노원을 임장 가면 좋겠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원을 갔습니다. 노원을 갔더니 또 재미난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 토의 트릭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 보면은 역 바로 앞에 7단지, 그 다음에 뭐 6단지도 그렇고 지금 5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3단지도 그렇고 여기 뭐 7단지 뒤에 이제 여기 보시면 9단지도 그렇고 요 연결 흐른 선상에서 여기랑 가까운 곳들이 좀 거래가 좀 일어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거래되는 것들에서
금액들을 좀 받고 싶은 욕망들은 다들 똑같이 있겠죠. 많이 좀 비싸게 팔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 팔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지금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평형으로 바꿔서 21평 5억 4천 70제곱미터 70제곱미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평에 최근 가격 이제 싼 거부터 이제 비싼 것까지 이렇게 최대 6억 2천까지 6억을 이렇게 받고 싶은 욕망이 이제 상당히 큰 거죠. 낮은 가격은 5억 천 저층은 빼고라도 중층 13층에는 5억 4천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를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5억 2,800, 5억 2,700, 4억 8천, 5억. 최근에 2월 2일 날 계약한 거는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노원구 쪽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거래되는 부동산 얘기 듣고 거래되는 호가가 높아지는 상황을 보고 금액을 더 받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기는 분들이 중간중간 생기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액 배상을 생각까지 하면서도 거래 취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노원 쪽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잠실도 거래가 둔화세를 보이고 지금 봉천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를 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해서 매물이 없던 게 매물이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계주공 9단지 이 20평대는 실거래가가 지금 5억 선 초반대인데 과연 본인들이 배액 배상까지 하면서 5억 8천 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받으려면은 약간 이 소강 상태가 좀 지나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약간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근데 뭐 5월 9일부터 여름쯤이 되면은 약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관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소소한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할 거냐 생각해 보면 가격 상승도 약간 둔화세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주택자도 5월 2월 9일 기점으로 팔긴 팔았고 그런 상황에서 팔 사람들 다 팔았고 살 사람들 다 샀어요. 5월 9일 이전에.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여름에는 약간 시장의 방향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볼 지역이 이제 이번 주에 가는 또 다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어디를 가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아까 봉천 동을 봤습니다. 근데 봉천동에서 어, 이 강남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봉천동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선호하냐면 서울대 입구 앞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여기 사료숲길을 비롯해서 상권도 많이 발달돼 있고 오피스텔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동작구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관악 우성도 그 강남 출근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주택자 물건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7군데 이렇게 해서 전세 안고 4억 6천의 전세를 안고 27년 11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듯이 지금 여기도 다주택자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물건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임장 가서 조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무주택자만 가능, 반전세 안고 매매. 예. 요번에 갭투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만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어,
그러니까 무주택자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봐보면은 무주택자인 거를 명시를 이렇게 하면서 흐름이 지금 명확하게 다주택자 물건을 청산하는 시점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제 뭐 아파트를 사든 뭐 다른 부동산 매물을 사든 이게 다 연관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임장 지역이 서울시 권역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잠실 S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일어난 봉천 두산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흐름들을 3월에도 연속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또 체크를 해볼 거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정부 정책인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지금 강력하게 떠오르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이제 강력한 이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하나죠. 10.15 대책.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토가 어떤 것이고 토를 확정을 받더라도 취소를 하는 과정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심에 의해서 이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